안녕하세요. 제 나이 59입니다. 10년 전 이혼하고 제 삶은 도서관의 낡은 책처럼 그렇게 먼지 속에 멈춰버린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망측한 고백을 하게 될 줄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저는 작은 구립도서관에서 파트타임 사서로 일합니다. 책을 정리하고 대출을 기록하고 그렇게 조용히 여자가 아닌 김인희 씨 혹은 시은이 엄마로 늙어갈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저보다 15살이나 어린 여자와 눈이 맞아 떠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 49이었죠. 인희 씨는 여자라기보단 그냥 변해. 그게 그이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독이 되어 제 온몸에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늘어지는 뱃살, 탄력 잃은 가슴, 희끗해지는 머리카락. 이 나이에 무슨. 그 말은 제 모든 욕망을 잠재우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유일한 친구인 영숙이가 제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너 이번 주말에 나랑 등산 가자. 미쳤어? 내가 무슨 등산을 가? 무릎 아파. 그러니까 가야 해. 너 그러다 곰팡이 펴 이 여자야. 영숙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새들매 산악회 이름만 들어도 땀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서 남자라도 만나라고. 됐거든. 이 나이에 주책 맞게.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영숙이의 등살에 못 이겨 등산복을 빌려 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울긋불긋한 등산복을 입은 중년 남녀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길 왜 왔을까?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 모이셨습니까? 새들매 출발합니다. 낮고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무리를 압도했습니다. 목소리가 난 쪽을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사람 최민준 씨였습니다. 산악회 리더더군요. 환갑이 넘었다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키가 저보다 머리 하나는 좋게 더 컸고 바람막이 점퍼로도 감춰지지 않는 어깨와 가슴은 마치 바위 같았습니다. 그는 전직 소방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저 서 있기만 해도 주변 공기가 묵직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가 저를 쓱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기분이 들어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산행은 지옥이었습니다. 평생 운동이라곤 숨쉬기밖에 안 했던 제게 가파른 오르막은 고문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저만치 앞서가 버렸고 저는 무리에서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자. 포기하고 주저앉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젠장할. 제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썩은 나뭇가지를 밟았고 몸이 그대로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굴러떨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쿵. 제 몸은 바닥이 아니라 무언가 단단하고 뜨거운 것에 부딪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가 그 남자 최민준 씨의 팔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새 뒤로 돌아와 저를 받쳐준 것이었습니다. 제 엉덩이와 등을 감싼 그의 팔은 쇠붙이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제 코를 훅 파고드는 냄새. 땀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이름 모를 아주 진한 남자의 냄새였습니다. 제 가슴팍이 그의 단단한 가슴에 완전히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쿵 울리는 것이 제 살갗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59년 평생 아니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아랫배가 저도 모르게 뜨겁게 저려왔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품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일단 일어나시죠. 그가 저를 단단히 붙잡은 팔에 힘을 주어 가볍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몸이 종이장처럼 끌려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셔츠에 묻은 흙을 털어내는 척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59 먹은 여자가 산에서 넘어져서 생판 모르는 남자의 품에 안기다니. 그것도 그 품에서.
그런 망측한 느낌을 받다니. 주책이야, 김이네. 주책이야. 딸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발목이 삐끗한 것 같습니다. 그가 제 발목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제가 괜찮다고 말하며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발목에 시큰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제 몸이 다시 휘청거렸습니다. 그가 이번에는 제 허리를 거대한 한 손으로 낚아채듯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이었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그 거대한 손이었습니다. 얇은 등산복 셔츠 위로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열기가 마치 불도장을 찍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제 허리를 붙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제 신발을 짚었습니다. 이거 등산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신고 산에 오면 어떡합니까? 위험하게.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혼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창피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습니다. 잠시 앉으시죠. 그는 저를 부축해 근처 바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신발 벗으세요. 아니, 제가 할게요. 됐습니다. 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제 운동화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환갑이 넘은 남자가 제 발치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등 그리고 제 발을 향해 뻗어나온 그 거대한 손. 그의 손가락이 제 운동화 혀를 잡아당기고 제 발목을 그의 뜨겁고 거친 손이 제 발목 양말 위 살갗을 감쌌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주 야릇한 신음이 새어 나올 뻔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부서지기 쉬운 무언가를 다루듯이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복사뼈 주변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여기가 아픕니까? 네, 조금. 인대가 늘어난 것 같군요. 그는 무뚝뚝하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손은 남편의 손과도 달랐습니다. 남편의 손은 희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손은, 제 발목을 쥐고 있는 이 손은 온통 굳은 살이 박이고 힘줄이 튀어나와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력처럼 느껴졌습니다. 10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평생 모르고 살았던 거칠고 뜨겁고 압도적인 수컷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만지고 있는 것이 제 발목이 아니라 제 가슴 속 깊은 곳,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던 말라붙은 심장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자 잊고 있던 아랫배가 다시금 뜨겁게 저려왔습니다. 저는 이래도 되는 걸까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요? 그는 제 발목에서 손을 뗐습니다. 일단 신으시죠. 제가 부축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아니요. 저 혼자. 이 발로 혼자 내려가시다간 구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제 신발을 다시 신겨주고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저는 그가 하는 대로 그저 인형처럼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먼저 일어나 제게 거대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잡으세요. 망설였습니다. 저 손을 잡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한번 잡으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다른 분들 기다립니다. 그의 재촉에 저는 마지못해 제 손을 그의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싸 쥐는 순간 저는 제 손이 얼마나 작고 뼈만 앙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손은 뜨겁고 거칠고 제 손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컸습니다. 그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제 몸이 속수무책으로 딸려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거의 반쯤 안기다시피 섰습니다. 제 어깨에 한쪽 팔을 두르세요. 그리고 반대편 허리를 잡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팔을 들어 그의 바위처럼 단단한 어깨에 둘렀습니다.
손끝에 닿는 어깨 근육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거대한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아까보다 더 깊숙이 제 뱃살이 잡히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단단하게 저를 받쳤습니다. 제 몸의 왼쪽이 그의 몸 오른쪽에 완전히 밀착되었습니다. 천천히 제 발에 맞춰서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산행은 다시 지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의 지옥이었습니다. 제 코는 그의 목덜미에서 풍기는 진한 땀 냄새와 흙 냄새에 마비될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은 그의 단단한 팔뚝에 계속 쓸렸습니다. 제 허리를 감싼 그의 손바닥에서는 용광로 같은 열기가 제 얇은 셔츠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 나이에, 이건 아니야. 저는 속으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10년. 저는 그저 말라붙은 중년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몸이 닿을 때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들릴 때마다 제 몸은, 제 뱃속 깊은 곳은 이렇게까지 뜨겁게 반응하는 걸까요? 망측해. 딸아이가 알면 어머니 주책이야. 라며 경멸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몸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세게 안기고 싶었습니다. 더 깊이 그의 냄새를 맡고 싶었습니다. 이 단단한 몸에 제 흐물흐물한 몸을 전부 맡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욕망을 가진 사람인 줄 59평생 처음 알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보폭에 맞춰 숨을 고르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이런 과묵함이, 그의 이런 일뿐이라는 태도가 저를 더욱 비참하고 더욱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여자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목을 삔 회원일 뿐이었습니다. 저 혼자 이 남자의 거대한 피지컬에, 이 압도적인 수컷 냄새에 짐승처럼 반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견딜 수 없이 수치스럽게, 동시에 견딜 수 없이 젖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거의 그 남자에게 매달리다시피 해서 겨우 산을 내려왔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자 먼저 내려와 있던 회원 몇몇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어머, 이니 씨, 괜찮아? 그 친구 영숙이가 달려왔습니다. 최 대장님이 거의 안고 내려오셨네. 어머머. 한 아주머니의 말에 제 얼굴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발목을 삐끗하셨습니다. 그가 저를 감았던 팔을 풀었습니다. 그 거대하고 뜨거웠던 몸이 제게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저는 안도감 대신 이상하게도 극심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이러면 안 돼. 미쳤어. 저는 황급히 그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일단 병원에. 이 시간에 문 연대도 없어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가 제 말을 막아섰습니다. 이 정도는 바로 찜질하고 압박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영숙이 차 타고 가면 고집 부리지 마시죠. 그가 제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아까 저를 부축하던 그 손이 이번에는 제 팔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영숙이에게 먼저들 가시오. 내가 이분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가겠소.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 대장님. 그럼. 영숙이의 눈이 이상하게 빛났지만 저는 그 시선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거의 반쯤 끌다시피 그의 낡은 SUV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차 안은 그에게서 났던 그 냄새, 땀과 흙, 그리고 묘한 남자의 체취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산 입구에서 멀지 않은 작은 빌라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여긴 제 집입니다. 구급상자가 있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그는 저를 부축해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만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거실에는 그 거대한 몸집의 남자가 혼자 산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갈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그의 냄새가, 그 땀 냄새와 그의 채취가 끈적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그가 저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잠시만. 그가 방으로 들어가 구급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산에서처럼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발 올려놓으시죠. 그가 자신의 단단한 허벅지를 툭툭 쳤습니다. 네? 아니요. 어떻게? 병원 가기 싫으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저는 마비된 사람처럼 떨리는 다리를 들어 그의 땀에 젖은 작업복 바지 위 그 단단한 허벅지 위에 제 발목을 올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지천을 뚫고 그의 허벅지에서 전해지는 그 압도적인 열기. 제 발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부었군요. 그가 얼음팩을 수건에 싸서 제 발목에 가져다 댔습니다. 차가운 감촉보다 제 발목을 감싸 쥔 그의 거대하고 뜨거운 손이 제 모든 신경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제 발목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아픕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제 복사뼈를 아킬레스건을 쓸어 올리고 압박할 때마다 제 아랫배가 10년간 말라붙어 있던 그곳이 뜨겁게 젖어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이래선 안 됐습니다. 이건 망측한 짓이었습니다. 그만. 제가 다리를 빼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제 발목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있던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땀에 젖은 제 목덜미와 떨리는 제 입술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 무심했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글거리는 아주 뜨겁고 굶주린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그가 낮게 그르렁거렸습니다. 지금 떠는 거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떠는지, 제가 지금 얼마나 젖었는지. 그가 제 발목을 잡은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파에 앉은 제 앞에 선 채로 그 거대한 몸을 천천히 제게로 숙였습니다. 10년간 잊고 살았던 남자의 체취가 제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 나이에 이건 주책이에요. 망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거칠고 땀과 흙먼지가 묻은 거대한 손이 제 턱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그의 입술은 거칠었습니다. 땀과 흙먼지와 알 수 없는 남자의 체취가 섞인 맛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턱을 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혀가 제 치아를 10년간 닫혀있던 제 입안을 거칠게 파고들었습니다. 안 돼. 머릿속에서는 비명이 울렸지만 제 멍청한 몸은 그의 뜨겁고 끈적한 타액에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대한 손이 제 턱을 놓고 제 목덜미를 그리고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다른 한 팔은 여전히 제 허리를 단단히 감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소파에서 그대로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저를 59살의 저를 쌀 한 가마니 들듯이 가볍게 안아들었습니다. 그의 팔은 강철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바위 같은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가 저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거의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그가 저를 굶주린 짐승처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아까 산에서보다 더 이글거렸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나이에. 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땀에 젖은 점퍼를 거칠게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제 등산복 셔츠를, 그의 거대한 손이 제 셔츠 단추를 잡아 뜯었습니다. 제 낡은 속옷이 탄력 잃은 가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보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제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가슴을 10년간 말라붙었던 그곳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제 입에서 제가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가 제 바지를 벗겨냈습니다. 제 모든 것이 그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도 자신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제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것은 너무 컸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무기 같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 10년이나 제 몸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저 거대한 것을 제 몸이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제 눈물을 그 거칠고 땀에 젖은 입술로 핥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괜찮소. 내가 다시 여자로 만들어 줄 테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거대한 것이 제 말라붙은 그곳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아파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통증이었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듯한 10년간 닫혀있던 제 몸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제 전 남편과는, 아니 제 평생, 이런 크기는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제 마르고 좁은 몸이 저 압도적인 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잠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허리를 그 거대한 두 손으로 움켜 쥐었습니다. 제 엉덩이가 그의 소나기에 잡혀 그대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의 거친 숨결이 제 목덜미에 뜨겁게 닿았습니다. 김인희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아주 깊숙이. 고통으로 잔뜩 웅크렸던 제 몸이 그의 거대함에 억지로 길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이상하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 안을 가득 채우고 움직일 때마다 그 압도적인 크기가 제 안의 저도 몰랐던 가장 깊은 속살을 문지르고 눌러댔습니다. 이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몸이 감당하기 힘든 쾌락의 충격이었습니다. 제 마른 몸이 그의 단단한 몸 아래에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제 10년간의 외로움,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수치심, 여자로서 끝났다던 제 자신에 대한 저주. 그 모든 것이 그의 뜨거운 몸짓 아래에서 그의 땀방울과 끈적한 타액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톱이 그의 바위 같은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제 다리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단단한 허리를 감쌌습니다. 더 깊이 그의 거대한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59의 이 망측한 몸이, 그의 움직임이 거칠어졌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젖은 살결이 마찰하는 질퍽한 소리, 그의 거친 숨소리. 제 모든 감각이 그에게 압도당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제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제 59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황홀한 경련을 받아냈습니다. 그도 제 안에서 낮은 짐승의 소리를 내며 뜨거운 것을 쏟아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가 제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거대하고 무거운 몸이 저를 완전히 짓눌렀습니다. 그의 심장이 제 가슴에 대고 쿵쿵 울렸습니다. 그의 땀이 제 몸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이 나이에 망측해. 더러워.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가 그 거친 손으로 제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름답소.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의 팔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산에 갔습니다. 도서관의 책먼지 대신 그의 땀 냄새와 흙냄새가 제게 활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속옷을 버리고 화사한 레이스가 달린 속옷을 샀습니다. 스킨향이 배어있던 제 딸아이의 화장품이 아니라 제게 어울리는 립스틱을 샀습니다. 제 몸은 그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을수록 이상하게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머니. 어느 날 저녁 대학을 졸업하고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딸아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요즘 이상해. 땀 냄새. 아니 남자 냄새나. 어머니한테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산악회. 대체 뭐 하는 덴데. 딸아이의 눈은 10년 전 바람난 남편을 경멸하던 제 눈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나이에 그러는 거 아니야. 주책이야 정말.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주책. 편견. 그 말이 제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행복이 깨질까봐, 딸아이가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대한 품을 떠올렸습니다. 저를 아름답다고 말해주던 그의 낮은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제게 황홀한 쾌락과 삶의 희열을 되찾아준 그의 압도적인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은아. 엄마 남자 생겼어. 딸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미쳤어 엄마. 아니. 미치지 않았어. 엄마. 여자야. 이 나이에. 망측하게. 그래 망측하지. 그런데 행복해.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엄마를 10년 만에 아니 평생 처음으로 여자로 느끼게 해줬어. 엄마의 이 늙고 볼품없는 몸을 아름답다고 해줬어. 엄마는 더 이상 이 나이에 무슨 그딴 말에 숨어서 말라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은 제 선언이었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딸아이의 비난을 뒤로하고 민준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등산로 입구에서 바위처럼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무뚝뚝한 그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가 제게 그의 거대하고 거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제 심장을 뛰게 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제 59의 삶은 그렇게 가장 따뜻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고백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는 저를 향해 여전히 주책이다, 망측하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준 이 황홀한 사랑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세상의 모든 편견 속에 갇힌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